일단 법상으로 그 신원조회에 할 조항이 없어서 안 한 건 맞는데. 자, 바로 전 영상의 연장선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에요.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는 선관위인데 어떻게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일반 용역 업체의 직원이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는 것이 해당 영상의 골자거든요. 약 9분짜리 영상이긴 한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부정선거니 부정선거가 아니니 그런 건 뒤로 일단 제쳐두고 어찌 보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에서 이렇게 허술한 보안 관리를 취하고 있었다라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신원조회를 할 조항이 없어서 안 했다라고 하는 저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이 전 기가 막힙니다. 선관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보안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해 그 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저런 태도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쌓여서 국민들에게 불신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100% 부정선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100%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왜? 선관위의 미심쩍은 태도, 부실한 보안 상태, 부정선거 관련한 대법의 말도 안 되는 판결문, 투표자 검증을 해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단박에 보지도 않고 거부한 헌재,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포인트 쌓여가듯이 마일리지 쌓여가듯이 국민들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당의 위원들이 자꾸 이러면 모든 것이 불신이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김에 털고 가자. 명분도 좋고 국민들 상당수가 의아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신뢰를 한번 회복해보자 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조차 선관위는 거부를 하고 국정원의 접근, 감사원의 접근도 다 차단을 하더만 일반 서버 관련 용역 업체 직원들은 아무리 전산 접근 권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신원 조회도 안 한 용역 업체의 직원을 그 중요한 곳에 들여보낸다라고 하니 어느 누가 여기에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점을 꼬집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영상을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장동혁 의원의 영상도 그렇고 이 영상도 그렇고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보시고 공유를 해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상 같이 보시죠.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이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질의드렸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그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님도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과 그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도 매우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4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관련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채용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선관위 채용 비리는 총 1,200건,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 관계자 총 27명에 대해서 이거 관련해서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23년 9월에 권익위가 실시한 선관위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돼서 28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현재 이 인원들은 그러면 다 채용이 불허돼서 다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 계속 근무 중이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한 10년간 1,200건 이 부분은 그 정상적인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감사원이 바라보는 것과 저희 선관위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릅니다. 즉 감사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행정부의 말하자면 인사지침을 저희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지켜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사기준과 행정부의 인사기준이 달랐을 때 그것을 전부 소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28건에 대해서 선관위에 그런 인원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무하는 겁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원법에 의하면 소위 게시터 감사 그러니까 조사 게시 통보가 온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 조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내부의 행정적인 징계 절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채용 지금 비리고- 유보 중인 겁니다. 그럼 채용 비리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예, 유보 중인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결국은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 경비 결과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나오면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일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일부 보면은 보시는 거에 보면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리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됐는데 또 그거에 추가해서 23년 10월 8일에는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료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태가 발생했는데 자, 선관위는 이 부분도 저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용 PC가 아니라 네. 업무용 그 내부망의 PC와 외부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망 PC를 같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해킹된 그 PC는 인터넷이 가능한 외부망 PC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부망 외부망 관계없이 이러한 다크웹에 노출돼서 백신이 침투해서 이곳에 접속한 자료가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출된 그 정보가 어떤 것인지와 어떤 양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에서 일부 조사는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부망 PC가 지금 해킹당해서 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내부망에 있는 부분을 외부망의 PC에 대해서 자신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옮겨놓은 소위 그 인터넷이 가능한 외부망의 PC가 지금 감염돼서 거기에 있는 메일이 해킹됐다는 취지입니다. 자, 그럼 내부망에 있는 자료 일부를 업무용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옮겨놓고 하는데 그런 건 문제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일선에서 이용하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의원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통상적인 절차 내용에 대한 메일로 확인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USB로 내부망을 접속해서 옮기는 과정 중에 얼마든지 해킹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이요. 지난번 기간보고 때 사무총장님께서 선관위 서버실에 대해서 국가기반 정보시설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시설입니다. 그거 정정해 드리고요. 네. 관련 법령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정보통신기반법에 의하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뭐 신원조회를 받는지 아니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 점검을 받는지 하는 규정은 없어서 현재 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가된 인원이 신원 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인원이 선관위 서버를 막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도 선관위 서버실을 계엄군에게 안내한 인원도 누군지 아십니까? 네. 외부 용역 업체 인원입니다. 자, 선관위는 지난 8월에 외부 민간업체와 33억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서버실 건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 보시면은 선관위 서버 관리 용역 계약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수의 계약을 하셨고 33억인데 이걸 왜 수의 계약했나 확인해 보니까 일반 경쟁 입찰이 2번 유찰이 됐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33억이나 되는 선관위 서버 같은 저런 사업에 일반 회사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저기 수의 계약 됐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고 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정보시설이든 뭐든 정보사 요원이 사진을 촬영해서 그것 때문에 서버가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관 그다음에 시설인데 신원조사도 받지 않은 인원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설업체가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국정원에서도 점검하면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인데 어째 보안 점검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법상 그렇다지만 신원조회도 안 한 인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 정보사에서는 군무원이 1분만 더 주십시오.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중국에 팔아먹고 네, 더 들으세요.
청주의 간첩단 사건, 제주의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간첩 사건 등이 마구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북한 공작원한테 지령받은 인원들이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그게 국가보안법의 보안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법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신원조사 받지 않은 업체 인원들이 마구 접속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보안 점검을 안 받더라도 신원 조사를 받고 정기적인 보안 측정을 받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식에 어긋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법상으로 그 신원조회에 할 조항이 없어서 안 한 건 맞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용역업체가 관제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 관리 그 용역이 있습니다. 근데 서버를 직접 만드는 요원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법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신원조회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 관제 용역 업체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신원조회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취지는 실제적으로 서버에 접근 권한을 이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관제 용역의 직원이 서버실에 들어갔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기타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속한 조치를 위해서 이 관제 용역 업체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준 것뿐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중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보안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 전체적인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은 신원조회나 이런 부분들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